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경과, 위험 요인 및 향후 시나리오 평가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갖고 국제금융센터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슈는 이겁니다. 경기변책, 백신 접종 등에 따른 V자 경기 회복 예상으로 미국 등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어 실제 물가 지표의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계속 안 좋았거든요. 0%, 1%도 안 되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이렇게 다들 난리를 치는가. 오히려 인플레이션 온 다음에 과도할 때 그때 가서 좀 과열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라는 게 좀 경알못인 제 생각이긴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보시면 80년대 이후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본격화되었습니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돼서 90년에서 2000년대는 초반 인플레이션 부활 가능성도 대두되었으나 안 하향세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70년대 경기 순환에 따른 인플레이션 업다운이 반복돼서 70년대는 두 차례 오일 쇼크, 그래서 물가 급등, 그러니까 물가 급등하다 보니 경기가 후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서 이런 게 안 좋은 거죠. 한마디로 해서 물가는 급등하는데 경기는 안 좋고. 왜냐면 물가가 좋다는 것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게 뭐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물가가 오른데도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 염려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은 하이인플레이션 아니고 그냥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경알못이라 그런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70년대 높은 인플레이션, 오일 정부 가뭄에 따른 16분 가격 상승, 연준의 통화 정책 실패 등에 기인한다. 그런데 지금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잘 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다음에 디스인플레이션은 80년대 경기 순환, 경제 위기 등의 물가 변동성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이 중장기 추세로 안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이렇게 현재 긴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년부터 69년, 78년, 86년, 95년, 2003년, 2012년까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인 것은 이제 그 물가가 쫙쫙쫙쫙 오르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성장률이 4.4, 2.5, 3.2, 0.7, 3.8, 3.3, 1.8, 2.1.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보면 5.2, 7.2까지, 그래서 8.0까지 갔던 것이 80년대부터 들어서 물가가 서서히 줄었다. 그래서 금리도 8.6%까지 갔던 게 2.4.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이거를 아마 염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가 성장률이 막 물가가 7%, 8%인데 되려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금리 자체도 보시면 밑에 보시면 8%, 6%였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0%까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1% 이하니까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의 인플레이션이 될까라는 의구심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뭐 경알못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으면 빨리 좀 회복은 하기는 했죠. 왜냐면 지금 그래서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않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조금씩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그런 농수산품이라든가 특히 뭐 최근에 뭐 과자 가격도 뭐 올린다라고 하고 있고 라면 값도 뭐 올린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경기란 건 이제 순환을 하는 거니까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그런 순환을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정책, 그래서 재정가 말 그대로 연준에서 항상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예전엔 금리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올리고 떨어지고 하면서 그걸 조절했었다면 지금 금리뿐만 아니라 이제 통화를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을 막 그냥 때려 붓고 그 때려 붓은 걸 또 이제 회수하고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금리는 낮추고 돈은 때려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그 돈들이 돌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지난 2-3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때려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라는 의구심에서 '그 돈이 도대체 다들 어디로 간 거야?' 그래서 결국엔 이제 자산시장, 물론 자산시장으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자산시장으로 가면 그 돈들이 또 이제 실물 경제 쪽으로 또 가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산시장으로만 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돈 번 사람들이 뭔가 또 하겠다고 하는 걸 테니까요. 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속도는 지금 많이, 그래서 이제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업률이나 이런 걸 보면 많이 안정화됐거든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기 저점에서 물가 목표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지금 현재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나쁘진 않다. 네, 그래서 글로벌 CPI가 이렇게 좀 안정화,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네, 올라간 거를 제외하면은 네, 물가는 이렇게 떨어져 있고 세계화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좋은 인플레이션은 리플레이션 이후에 디스인플레이션 회귀 가능성이 비슷한 걸로 판단되며 경기 회복, 기대 인플레 추이 등에 따라 인플레이션 상승세 확대 소지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네, 있으면 힘들지만 좋은 인플레이션은 경기 확장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점진적 상승, 그러니까 조금씩 물가가 오르는 거 정도는 네, 뭐 이렇게 2% 3% 정도로 돼서 오르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좋은 거죠. 왜? 경제가 성장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경제가 성장을 하면요, 물가가 좀 오른다 하더라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왜? 경제가 좋으면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럼 월급은 내가 또 많이 받으니까요. 월급이 많이 받으면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풀린 돈들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과자값 이런 것도 오르가는 거죠. 그래서 네, 좀 말이 빠르죠. 여하튼 그렇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근데 보시는 것처럼 83년부터 19년까지 보면 점점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추세가 이렇게까지 내려갔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럼 물론 아까 앞에 보면 거의 이게 이 장기 추세거든요. 뭐 1-2년이 아니라 뭐 10년, 20년 추세로 올라가고 떨어지고라서 사실은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제가 좋아질까? 물론 이제 올해 경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뭐 7%까지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워낙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죠.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래봤자 2%대일 테니까요. 네, 그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향후 5년 내 인플레이션 확률은 1% 이하가 보면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요. 3% 이상.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거죠. 3% 이상일 것이다라는 추세가 1% 이하를 이제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그만큼 커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건 좋은 인플레이션은 좋다. 그거 와야지 당연히. 근데 그걸 넘어가는 엄청난 그 상승을 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 좀 설레발이 아닌가라는 게 저의 그 사실 생각이거든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밑으로 또 쭉 내려간다 보면 그래서 보시면 있습니다. 70년 4분기, 80년 4분기까지라고 한다면 실질 GDP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를 했습니다만 거의 대체적으로 플러스였던 때가 많고, 그래서 금리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사이클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서 97년까지 해서 대략 한 16년 기간 동안 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추세, 올라가는 추세, 내려가는 추세. 그다음에 98년에서 07년은 보면 좀 안정적인 추세. 그런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또 안정적. 그러니까 예전에는 쭉 올랐다 이렇게 이걸 이으면 쭉 올랐다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그냥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더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게 욕심이겠지만 또 그러긴 쉽죠. 오히려 보면 6에서 4에서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4에서 2로 많이 변했다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올라간 추세에 비해서 70년에서 10년 동안 올라갔고 그다음에 10년 동안 떨어졌고 그런 다음에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 아까 본 것처럼 7% 8%까지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물론 이제 경제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되면은 상관은 없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네,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1년 인플레이션은 금리 경로라고 하면은 상반기 백신 접종, 경기 정책 변수, 3설은 기저효과, 5는 이연수요 물가 상승을 주도한다. 그래서 2분기는 CPI는 네, 3% 상회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컨센서스 1.9%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듯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는 V자형으로 경기협의 기대. 그래서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연준에선 우리는 23년인가까지 금리 안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기는 했으니까요. 뭐 보시면 이렇게 연준은 1.8에서 2.5를 상회하지 않는 10년물 명목금리 순으로 완화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리 상승에도 플러스가 되지 않느나 점진적 상승은 용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는 금리가 올라도 우리 이 기준 금리는 움직이지 않고 냅둘 것이다.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뭐 정말 좋아진다라고 할 때까지는 그런 얘기니까요. 네. 보시면 됩니다. 하반기에는 이게 숙박이나 여행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되면 좀 더 돈이 돌아서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시면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렇게 네. 오른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기대 효과로 현재 오르고 있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기대일 때는 오르지만 막상 그게 닥치면 그 기대는 끝났기 때문에 유지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근데 기대 왔는데 그보다 더 크게 왔는데 그러면 또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금리 올라가는 건 약간은 좀 뭐랄까 이제 선방향 간다는 표현을 하죠. 그런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저축률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 뭐 오르는 이유는 이제 돌아다니질 못하니까 돈을 안 써서 여행도 못 가 그러니까 쓰는 물론 이제 이런 것들 전체라서요. 저소득층은 이런 줄 못하는 거고 중상위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장기 향후 3, 4년과 10년 후 국채 금리는 초반 1.75에서 2%, 후반 3에서 3.25% 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제가 볼 땐 제가 워낙 이제 고금리 시대를 젊은 시절을 지나고 거기 이제 머리가 이제 제 기준이 있어서 그런가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염려하거나 그럴 이유는 좀 없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침니다. 보시는 것처럼 끝으로 동의 없이 상업성도 다른 목적으로 전제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